교단들의 정기총회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7회기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1회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첫 여성 장로가 탄생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가 최근 발간한 시집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로 황순원 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109회기 총회 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9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교단들의 정기총회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7회기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목회자 연금제도부터 저출산대책위원회, 이단 탈퇴교역자의 검증제도까지 2박 3일간 주요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백석 정기총회 첫날 현장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9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백석의 생명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47회 정기총회에는 전체 124개 노회, 9,861개 교회에서 총 1,016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회무 처리에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 제46회 총회장 김진범 목사는 태에서부터 부를 이름 백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진범 목사는 46년 전 장종현 설립자를 통해 백석총회가 설립된 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백석은 46년간 이렇게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오늘의 백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들판에 버려진 한 마리의 양처럼 비빌 언덕조차 없는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견고히 서서 오늘날 한국 교단의 대교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서 백석총회 신학의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행함에 대한 무관심하다. 둘째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를 우리는 이 순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줄기 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입니다. 오는 11일까지 2박 3일간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총회 임원 교체식과 주요 안건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회는 주요 안건으로 목회자 연금제도와 관련 연금사업 운영규약 제정과 전담부서인 연금기금 조성위원회 신설, 또 이단 이탈자의 총회 가입 검증 규정 등을 다룹니다. 또 한국교회 총연합이 범교단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백석총회에 요청한 사업인 저출산대책위원회 신설 안건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사회적 목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일과 목회를 겸직하는 것을 넘어 목회자가 다양한 사회 영역에 참여해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목회가 오늘날 탈종교화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 전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오빌교회를 개척한 오만종 목사. 모든 것이 막막했던 개척 초기, 오 목사는 곧바로 지역사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나눴고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무료 도서관도 운영했습니다. 또 교단 내 이중직이 허용된 이후 카페를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다가갔고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운영과 지역 복지 네트워크 위원 활동 등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 사이 오빌교회는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고 재정 자립이 가능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마을은 나의 교구다 말을 하면서 공적인 일, 또 민관 거버넌스, 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기부 후원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확장되어 가면서
저도 힘을 얻게 되고 마을에 좋은 소문들이 났고 이 같은 형태의 이른바 사회적 목회가 최근 변화된 목회 환경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제1회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해 사회적 목회에 관한 첫 신학적 논의를 시작하고 다양한 목회 사례를 나눴습니다. 기감에 따르면 사회적 목회란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립 선교사들의 비즈니스 선교를 국내 목회 환경에 적용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일과 목회의 겸직을 넘어 목회자가 다양한 사회 영역에 참여해 교회와 사회의 통로 역할을 하는 목회 형태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영역을 어디까지 넓혀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논의가 돼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다가가는 목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제과 제빵과 카페 처치, 교육 사업과 사회적 창업 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목회 사례들과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던 목회자들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강의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무슨 좋은 어떤 특별한 비결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가서 해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연합하면 돼요.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함께 우리가 꿈을 나누고 함께 돕고 하는 그런 일. 한편 감리회는 지난해 해외 자립선교사 지원을 위한 자립선교회를 창립한 데 이어 국내 사회적 목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 목회자 지원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첫 여성 장로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장로장님 예배에서 세워진 41명의 장로 중 여성 명예장로 6명도 이름을 올린 건데요. 감회와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장로 장림 예배. 교회 앞 광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새 장로들 사이에 상기된 얼굴의 여성 장로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장로 41명, 첫 여성 명예장로 6명도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목사님하고 한 40여 년 동안 딸과 아버지처럼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이제 목사님이 이루신 거 뒤이어서 더 열심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재직당회에서 교회를 섬겨온 여성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부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뜻에 모두 마음을 모았습니다. 첫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인 장로가 되기까지 여성 장로들의 감회와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81년도에 이곳에 첫 발걸음해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장을 거쳤다는 이재신 장로는 특별히 후배 여성 장로들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재신아, 내가 너랑 어디를 갈 데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이 다 열려 있고 시멘트에 물이 줄줄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우리 후배들이 치리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젊고 유능한 장로님들이 많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1997년 여성 안수를 허용한 뒤 교회 설립 66주년 만에 첫 여성 장로가 탄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성 명예장로를 시작으로 시무장로로 확산돼 교회를 섬기는 일만큼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10여 권의 시집을 낸 중진 시인 소강석 세해den교회 목사가 제13회 황순원 시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소 목사는 기독문학인이 갖는 한계를 넘어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적 묘사가 탁월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별 하나 뜨지 않는 밤하늘에 별 하나 떠 있다면 그건 아마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잠든 너의 이름이겠지. 소강석 목사의 시집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에 실린 시 겨울 5번째 일부입니다. 사계절과 소나무, 별 등을 소재로 사람과 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시집으로 시인 소강석 목사는 제13회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황순원 문학상은 황순원 작가의 휴머니즘 문학 정신을 기리고 후진 문학인들의 건피를 격려하고자 2012년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는 황순원 시인상, 작가상, 양평문인상을 시상했고 이 중 시인상은 36명의 시인들이 예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소 목사를 황순원 시인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적 묘사가 탁월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소 시인은 서정적 어조와 감동적인 언어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시적 묘사가 탁월했으며 특히 목회자 시인으로서 종교적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정신과 신앙의 수준을 한껏 고양한 시세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자인 김소엽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창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라며 작가들을 독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하나님은 영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속성을 담도록 인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될 때 가장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작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감을 얻었을 때 거기서 구성도 되고 시적인 형상화도 되고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소 목사는 시는 사랑이고 사랑은 시라며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를 쓰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시를 쓰는 전업시인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사람과 하나님, 자연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서 한 편 한 편 시를 썼습니다.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는 꽃씨와 같은 시를 쓰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날 황순원 작가상 수상작으로는 김선주 작가의 장편소설 함성이, 양평문인상 대상은 박문재 시인의 시집 겨울고해가 선정됐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109회 기총회 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견 발표회에서 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김종혁 부총회장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109회 총회가 더욱 품격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총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 총회 미래교육원 설립, 장로교 헌법에 따른 규칙과 시행령 법제화, 사회 문제에 대한 선지자적 메시지 발표라는 4대 중점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총회 임원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현 총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장봉생 목사는 총회 연기금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동관 목사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교회 아이돌봄과 교단 차원의 출산 장려, 결혼 지원책 수립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제109회 총회는 23일부터 4박 5일 동안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함께하는 큰 기도회가 다음 달 27일 개최됩니다. 사랑의 교회와 세계로교회 등 한국교회 목회자와 거룩한 방파제 등 단체는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7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이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이 결국 차별금지법 허용 등 더 큰 사상적 혼란을 야기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나 이런 내용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을 때 그걸 혐오 발언이라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지금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지금이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오지 않았나. 큰 기도회는 올해 종교개혁주일인 10월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회와 연합기관, 청년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200만 성도가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기도회 개최 40여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많은 참여로 잘못된 성 가치관을 막아내는 데 목소리를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TV 강원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문막 푸드뱅크의 섬김과 헌신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문막 푸드뱅크는 어려운 차상위 계층 및 소외 계층 가정 260곳과 기관시설 10군데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문막평화교회 김재호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이후 더욱 큰 사랑으로 많은 가정을 돌보게 됐다며 섬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목사는 기존의 복지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위해 민간기관들의 촘촘한 지원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 푸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정말 웃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마늘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람들 가운데 미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 밖에도 김 목사는 교회 부속시설인 동화 속 작은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9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235명 중 일부를 시작으로 예정됐던 인력을 계획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입된 군의관들이 임상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 현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더구나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을 두고 징계를 거론했다가 번복하는 등 복지부 역시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10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여름 국지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올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여름철 비는 50%가 장마철에 내리는데 올해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8.8%가 장마철에 내렸습니다. 반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의 82.5% 수준에 그쳤습니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공항 건설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8년여 만인데 현재 제주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사실상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은 정부가 제주 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확정하고 대외 공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공항을 추가로 짓는 데 대한 제주 지역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 실제 착공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구TV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8일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접경지대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총격에 사망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르단 당국의 초동 조사 결과 용의자는 30대 요르단인 마헤르 알 자지로 요르단에서 서한 지구로 화물차를 몰고 국경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엘런비 다리 교차로에 다다른 이후 차에서 내려 검문소를 향해 권총을 쐈고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사망자들 모두 서한 지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국경 검문소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군인이나 경찰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인의 거부를 확인했다면서도 총격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한인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를 인정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7월 이후 주범 라파엘 둠라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둠라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필리핀 사법체계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에 한국 대사관이 직접 개입할 순 없더라도 신병 확보를 위해 사법 공조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 11,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5일 로스앤젤레스 동쪽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산지에서 처음 일어난 불로 사흘 만에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피해 면적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온이 37도를 넘는 데다 초목이 건조해 불길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요 기반 시설은 물론 35,000채 이상의 주택이 산불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전망하며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9월에도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등 늦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이번 주까지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면서 차츰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4도, 광주 35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성 장로가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교회 설립 후 66년 만에 순복음교회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한 지 2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장로가 세워진 건데요. 변화에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넓혀가는 또 다른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